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여자, 소설 읽어주는 여자의 이재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읽다가 갑자기 뚝 끊어졌어요. 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오늘 또 똑같이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한 35분 정도 읽었는데 우리 집 복순이, 고양이가 이걸 확 넘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결에 이 중지 버튼이 아니라 그냥 어, 눌러가지고 다시 다시 읽어야 되겠어요. 그거는 제 문제고,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저는 그걸로 힘을 내서 소설을 열심히 쓰고 또 열심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주인공 준서와 은하가 우면산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길을 잃었는데 경찰들이 총출동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찾아서 그 경찰 대원들이 아이들을 업고 지금 막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네, 거기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 책을 구매하시려면 인터넷, 알라딘, 교보문고 이런 사이트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서점에는 전에 처음에 신간 나왔을 때는 서점에 쫙 깔렸었는데 지금은 서점에는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읽어드릴게요. 참,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구독, 뭐, 구독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힘을 내겠습니다. 오늘은 없어진 아이들의 뒷부분하고 잠시만 안녕 읽어드릴게요. 엄마, 나 다리 아파. 정원이 은하를 감았던 팔을 풀고 보니 은하의 입술은 파리하고 발목은 퉁퉁 부어있고 무릎은 피가 말라 흰 스타킹과 엉겨 있었다. 이런, 어쩌다가 내려오다가 넘어졌어. 병원부터 가야겠다. 여보, 은하 데리고 병원에 가야겠어. 정우는 은하를 안고 영호를 보며 말했다. 그래야지. 희정도 준서의 얼굴이며 몸을 살피고 있을 때 주한이 성큼성큼 다가와 희정을 준서에게서 떼어내니 희정이 뒤로 밀려 넘어졌다. 순간 주한의 손이 번쩍 들리는가 싶더니 엄마를 만나 안도하고 있던 준서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 짝! 여보! 희정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른 것 외엔 잠시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정적이 흘렀고 준서는 어리둥절 자신의 왼뺨에 손을 갖다 댔고 동시에 은하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주한의 이 같은 행동에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세상에, 아이를 잃었다가 찾았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친아버지 아닌가? 어린아이한테 저럴 수가 있나? 마찬가지로 놀란 영호가 주한에게 다가갔다. 준서 아버님, 애가 많이 놀랐을 텐데 우선 데리고 가시죠. 주한은 영호의 말에 아무 대꾸도 없이 찬바람을 일으키며 돌아서서 가버렸다. 당황한 희정이 준서를 안았지만 준서는 이미 깊은 상처를 입은 후였다. 준서는 처음으로 아버지로부터 폭력에 가까운 매를 맞은 것도 충격이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처음으로 준서의 친구가 되어준 은하 앞에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엄마, 어떡해. 은하가 정은에게 귓속말을 했다. 괜찮아. 정은이 은하를 다시 한번 꽉 안은 뒤 은하를 업고 일어서자 영호가 다시 은하를 받아 업었다. 은하는 눈물을 흘리고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할머니는 낮게 읊조렸다.
오냐 오냐 내 강아지 미안타 그리고 고맙다. 이번엔 두 번째 이야기. 잠시만 안녕. 은하는 다리 골절과 탈수 증상으로 입원해 오전 내내 여러 검사를 받고는 깊은 잠이 들었고 준서는 탈수 증상만 보여 집으로 돌아와 링거를 맡고 있었다. 원래 말이 많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아까 주한의 손찌검으로 충격을 받았는지 병원에서도 내내 아무 말 없더니 지금도 그저 링거에게 몸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천정만을 응시하거나 눈을 감거나 할 뿐이었다. 희정도 주한의 행동에 준서 못지않은 충격을 받아 누워있는 준서를 보았다. 준서야. 희정이 누워있는 준서를 불렀지만 준서는 눈을 감아 자는 척을 했다. 눈물이 새어나오는 걸 참으며 희정은 준서의 손등이며 얼굴을 어루만져 주었다. 준서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미안해요. 당신이 오늘 준서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7살 어린애야. 저절로 괜찮아질 거라고? 절대로 그럴 순 없을 거야. 당신의 잘못을 정당화하지 마. 준서가 오늘 받은 상처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 장애로 나타날 거야. 마음의 상처는 언제고 반드시 그 사람을 병들게 하지. 난 우리 준서가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 주한은 희정이 한 말을 생각하며 자신의 행동을 뒤늦게 반성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다. 신화홀딩스의 최우진 사장과의 마찰로 예민했던 주한에게 준서의 실종은 최 사장이 납치를 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만큼 주한은 이성을 잃었었다. 그런 주한이 무슨 해프닝처럼 나타난 준서를 향해 순간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만 것이었다. 하루 종일 생각에 골똘하던 주한은 오랫동안 생각했던 미국행을 결심했고 당장 최우진 사장과 결론을 짓기로 했다. 장비서, 최우진 사장 좀 들어오라고 해요. 지금 당장. 주한은 인터폰을 눌러 장비서에게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선 최 사장의 낯빛에 불쾌감이 가득 묻어 있었지만 주한은 그런 건 개의치 않고 활짝 웃는 얼굴로 그 어느 때보다 은근하게 대했다. 어서 오세요.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네요. 오늘 보자고 한 용건이 뭡니까? 최 사장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말했다. 아이고, 최 사장님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자 앉으세요. 신화홀딩스의 청춘을 바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동안 큰 결례를 했습니다. 최 사장은 주한의 달라진 태도에 어리둥절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틀 전만 해도 신화홀딩스를 거저갖겠다고 말도 안 되는 계약서를 내밀었던 주한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실은 제가 주한의 목소리는 은근했고 진심이 묻어 있었다. 아시겠지만 기업 M&A를 오래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도 진짜 건실한 신화홀딩스 같은 회사를 경영해보고 싶습니다. 최 사장님께서 마다하지 않으신다면 함께 신화홀딩스를 세계 최고의 회사로 키우고 싶습니다. 김 회장님, 진심이십니까? 네, 최 사장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요. 허허허, 진심입니다. 저하고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김 회장님! 최 사장은 일어나 주한의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았다. 주한도 일어나 최 사장에게 예의를 표했고 계약서의 내용을 대폭 수정해 계약이 성사되었다. 김 회장님, 우리 잘해보십시다. 하하하하. 네, 최 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하하. 최 사장이 돌아가고 난 사무실에서 주한은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고 장비서는 주한의 지시에 따라 미국 이민 절차를 신속히 밟고 있었다. 이제 주한은 기업 사냥꾼이 아닌 진짜 기업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도 한국이 아닌 세계 시장을 겨냥한 거대한 나라 미국에서. 링거액을 다 맞고 난 준서에게 오늘은 특별히 자유시간이 허락되었다. 다른 날 같았으면
영재 수업을 위해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학원가를 돌아야 했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렇다고 밖에 나가도 된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준서는 살금살금 고양이 걸음으로 집을 빠져나왔다. 어른들을 모두 뒷목 잡게 만든 준서가 오늘 은하를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간다면 아무도 허락해줄 것 같지 않아 몰래 밖으로 나온 것이다. 우선 준서는 은하가 괜찮은지 보고 싶었고 친구 1번으로서 제대로 친구가 되고 싶었다. 콩콩콩콩. 6시가 가까워 오자 준서의 심장이 콩콩거렸다. 6시. 은하가 보이지 않아 계속 두리번거렸지만 은하는 없었다. 조금 늦을 수도 있지. 6시 5분, 6시 10분, 6시 30분, 7시. 은하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30분이 더 흘렀지만 은하는 볼 수 없었고 준서는 은하가 아픈 거라고 걱정이 되었지만 어쩔 수 없어 집으로 타박타박 걸음을 옮겼다. 아이고 준서야 어디 갔었어? 또 집이 한바탕 난리가 날 뻔했잖아. 미쓰리 누나는 준서를 보자마자 집 분위기를 전했지만 준서는 입을 꼭 닫았다. 애가 어제 충격을 먹었나 이상해졌어. 같은 시각 오래도록 깊은 잠을 잔 은하가 잠이 덜 깬 상태로 할머니에게 시간을 물었다. 지금이 몇 시야? 응? 지금 7시 50분. 7시? 은하는 7시가 넘었다는 말에 갑자기 발딱 일어나 앉아 링거줄이 흔들렸다. 왜 갑자기? 어떡해 약속했는데. 약속? 무슨 약속? 일어나자마자 무슨 소리야? 오늘 6시에 준서랑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했단 말이야. 은하는 울성이 되었다. 어제 같이 있던 애? 응. 다음에 만나면 되지.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태어나면 할머니가 그 준서라는 애 연락처 알아다 줄게. 진짜? 할머니 진짜지? 그럼 진짜지. 우리 은하를 밤새 지켜준 도련님인데. 아침에 잠깐 봤지만 잘생겼던데? 준서 잘생겼어. 우리 친구 1번 하기로 했어. 친구 1번? 응. 근데 할머니 내 가방 어딨어? 이 속에 있는데 왜? 잠깐만 줘봐. 할머니는 병원 옷장에서 가방을 꺼내 은하에게 건네자 은하는 가방 안에 준서가 준 하늘색 종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있는지 확인했다. 휴, 있다. 다행이다. 뭐가 있는데 다행이야? 아니야, 아무것도 할머니는 몰라도 돼. 은하는 일어나자마자 약속을 지키지 못해 안타까워하며 할머니에게 깨알처럼 준서의 이야기를 쏟아놓았다. 준서는 그날 이후 매일 6시가 되면 놀이터를 향했지만 은하를 볼 수 없었다. 어떻게 된 거지? 자기가 만나자고 약속해놓고 아직도 아픈가? 준서는 은하가 걱정이 되어 피아노를 치면서도 실수가 잦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친구 1번인 은하가 야속해졌다. 한편 은하는 생각보다 그날이 힘이 들었던지 퇴원이 더뎌져 보름이나 입원을 하게 되었고 퇴원을 하면 준서를 만날 거라는 희망을 안고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다. 준서가 날 잊지는 않았겠지? 친구 1번이니까. 아빠한테 맞은 얼굴은 괜찮을까? 우씨, 준서 아빠는 뭐 그래? 왜 준서를 때리고 그래? 다음에 만나면 준서 때리지 말라고 말해야지. 주한과 희정의 미국 이민 준비는 의외로 간단했다. 모든 일처리를 회사 비서진들과 대행사에서 알아서 해주니 그냥 작은 가방만 들고 비행기를 타면 되는 거였다. 그렇지만 희정은 주한이 준서에게 손찌검을 했던 그날 이후 준서와 서먹해져 미국 이민에 대해 준서에게 이야기를 못한 채로 날짜가 오늘로 다가왔다. 2월 20일 4시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였다. 준서야, 이리 와봐. 왜? 아침 일찍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 수업을 마친 준서를 희정이 소파에 앉혔다. 준서야, 우리 미국으로 이민 갈 거야. 미국으로? 왜? 준서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빠가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하실 거래. 언제가? 오늘. 오늘? 왜? 갑자기 가? 미안해. 엄마가 먼저 말을 못했어. 준서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은하가 손을 흔들며 웃었다. 엄마! 싫어, 나 안 가. 준서야, 그럴 수 없어. 다 같이 가는 거야. 엄마 미워! 준서야! 갑자기 준서가 일어나 밖으로 달려나가자 희정은 놀라서 미쓰리에게 빨리 따라가도록 지시했다. 준서야, 어디가? 미쓰리는 울면서 뛰어가는 준서를 따라가며 준서를 불렀다. 미쓰리 누나가 따라오는 것을 알면서도 평소처럼 혼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또 건너고 또 건너 놀이터 그네에 가 앉았다. 준서는 매일 자신이 앉던 자리에 앉았고 은하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미쓰리는 그네를 앞으로 뒤로 움직이면서 준서에게 물었다. 준서야, 너 여기 자주 왔었나 보다? 준서는 미국 가기 싫어? 싫어. 요즘 너 이상해. 미쓰리 누나는 삐걱삐걱 그네를 타고 있고 준서는 뭔가에 골똘해 있다가 미쓰리에게 물었다. 미쓰리 누나, 응? 왜? 나 만날 친구가 있어. 친구? 어떤 친구? 이은하라고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꼭 만나고 싶어. 어디 사는 누군데? 서초동에 살아. 그리고 샛별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이은하라고 해. 준서야, 조금 있으면 비행기 타고 미국 갈 텐데 걔를 어떻게 찾아? 미쓰리 누나, 나 이은하 만나고 싶어. 준서는 은하를 만나고 싶다는 말과 함께 눈물이 났다. 그날 이후 은하의 다리가 다 나았는지도 궁금했고 준서로서는 친구 1번인 은하와 종이 비행기랑 학도 접고 싶고 놀고 싶었다. 나 은하랑 그날 6시에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매일매일 기다려도 은하가 오지 않아. 우리 준서 그래서 많이 슬프구나. 미쓰리 누나는 준서의 그네 앞에 쪼그리고 앉아 준서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어쩌냐, 이따가 미국으로 갈 텐데. 준서는 지금껏 아무 말 없었던 엄마와 아빠가 원망스러웠다. 한참을 앉아있던 준서는 미쓰리 누나의 손에 이끌려 그네에서 일어나 놀이터 입구 쪽으로 걸으면서도 은하가 앉아있던 그네를 몇 번씩 돌아보았다. 은하야, 나 잊지 마. 나 잊으면 안 돼. 꼭 기다려. 미국에 갔다 금방 올게. 준서는 은하에게 마음속으로 약속을 하고는 미국에 가기 위해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한 준서는 은하가 접어준 하늘색 종이약을 자신이 매일 가방에 챙겨 넣었다. 은하를 만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워 발이 떨어지지 않는 준서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 주한과 희정, 준서와 준우는 한국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앉아 안전벨트를 메었다. 정은은 은하의 퇴원 수속을 위해 병원 1층 수납처로 내려가고 할머니는 은하의 옷을 갈아입히고 있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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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쌩쌩 불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은하는 오늘 유난히 기분이 좋았다. 그 이유는 오늘 친구 1번 준서를 만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만나기로 한 그날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오늘 놀이터에 가면 꼭 준서를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오늘 만날 수 없다면 할머니가 준서의 연락처를 알아다 주마고 약속했기 때문에 은하는 당연히 병원을 나가면 준서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거였다. 정은이 수납처가 그리 붐비지 않았는지 퇴원 수속을 오래지 않아 끝내고 올라와 보름간의 병원 생활을 끝내고 은하와 할머니는 집으로 향했다. 은하야, 어디가? 할머니, 나 금방 올게. 은하는 짐을 풀자마자 놀이터로 향했다. 혹시나 준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집에 있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숨이 턱에 차 한달음에 뛰어온 놀이터에 준서는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다. 꼭 여기 있을 것 같았는데. 은하는 그네를 밀며 준서를 기다려보기로 했지만 한참이 지나도 준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내일 다시 오면 만날 수 있겠지? 커피 좀 마시고요. 우리 복순이 자네요. 제가 커피를 참 좋아해요. 글을 쓰면서 다른 분들은 아마 담배도 많이 피시고 하는데 저는 다행히 담배는 피우지 않고 커피를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좀 시간이 경과됐어요. 은하가 좀 자랐고 준서도 자랐어요.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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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걱. 은하는 길어진 다리를 모래바닥에 고정시키고 몸만 앞으로 뒤로 움직이며 그네를 밀고 있었다. 어제보다 더워지고 내일은 더 더워질 6월이었다. 습관처럼 삐걱거리며 그네를 밀고 있다가 갑자기 눈을 들어 놀이터 주변을 보니 준서를 만났던 그날처럼 빨간 장미가 환하게 피어 있었다. 김준서, 바보 김준서. 은하가 발끝으로 모래를 긁어가며 그네에 매달려 있는데 놀이터 밖에서 은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는 아이가 있었다. 은하야! 이은하! 고개를 들어서 확인하지 않아도 당연히 민지였다. 민지와는 은하가 우면산에서 밤을 새운 그날 이후 싸울 일 없이 사이좋게 친자매처럼 지나게 되었다. 야, 이은하! 너 왜 대답을 안 해? 왜? 무슨 일인데? 7반에 송무열이 학년회장 선거에 나가기로 했대. 민지는 은하의 옆 그네에 앉아 말을 이었다.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은하 너 알고 있었어? 아니, 모르고 있었어.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송무열이 너 좋아하잖아. 소문이 파다한 게. 걔가 나 좋아하는 거랑 그거랑 무슨 상관인데. 왜 상관이 없어? 황태자의 여친께서. 황태자는 뭐고 여친은 뭐냐? 그럼 아냐? 아냐, 나 송무열한테 관심 없어. 야, 이거 서운한데? 나한테 관심 없다니. 갑자기 은하랑 민지는 소리나는 쪽으로 돌아보았고 거기에 송무열이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민지는 갑자기 옥매무새를 만졌지만 은하는 여전히 발끝으로 길게 선을 그었다. 관심이 꼭 있어야 하는 거였어? 은하는 정말 아무 관심이 없다는 무심한 투로 받았고 무열은 이렇게 은하가 튕길 때마다 더 은하가 좋아졌다. 설마 그렇게 하겠어? 학교 전체에서 인기가 최고인 무열도 지지 않고 받았다. 무열은 학년 초에 우연찮게 반달눈이 예쁘고 이목구비가 뚜렷해 어디서도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진 은하를 보고 첫눈에 반해 은하와 조금이라도 함께하고 싶어서 은하가 다니는 학원으로 모두 옮겼다. 무열은 당연히 은하와 친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고 학교에서 무열님으로 통하는 무열이 은하에게 찬밥도 이런 찬밥이 없었다. 무열은 자존심을 회복하려 했지만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다. 그렇다고 미워할 수도 없는 캐릭을 은하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서운한데? 친구가 학생회장에 나가면 당연히 밀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스스로 잘하고 있으면서 밀어주긴 뭘 밀어줘? 오늘따라 은하가 더 까칠한 것은 6월이기 때문이었다. 이상하게 6월만 되면 그때 다친 발목이 시큰거리고 몸이 떨리고 종일 울컥거리는 것은 은하 자신도 모를 일이었다. 은하는 준서를 만나기 위해 놀이터에 매일 와 앉아 있었지만 아빠로부터 준서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 더 이상 이곳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은하는 그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이렇게 놀이터 그네에 자주 매달리듯 기대앉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은하도 무열이 싫지는 않았지만 은하에게 남자친구로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뿐이었다. 은하는 커갈수록 더욱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예뻐 보는 이마다 감탄을 자아냈고 당연 학교에서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대단했다.
은하가 다니는 명문고뿐 아니라 은하가 다니는 학원에서도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인근 학교에서 은하를 모르는 남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특히 은하가 콧잔등을 살짝 주름지게 하며 반달 눈으로 웃어줄 때면 은하의 매력에 빠져들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또 어려서부터 성격이 좋아 여학생들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은하에게 얘기해 은하가 해결사 노릇을 해준 적이 많았다. 민지는 민지대로 지방에서 부모님이 올라와 은하와 같은 서초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무열도 인근으로 이사를 와 은하와 민지의 보디가드처럼 늘 붙어 다니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명문고에서는 늘 붙어 다니는 은하와 민지, 무열을 보고 삼총사라고 불렀다. 영호와 정은의 무역회사도 조금 규모가 커져 나날이 일이 바쁘게 돌아가 영호가 밤새 많은 날이 많았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직원을 많이 채용했고 그래서 정은은 작년에 회사 일에서 손을 떼고 고등학생인 은하가 공부할 수 있게 도왔다. 이이가 오늘 또 밤을 새우려나? 정은은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져가는 영호가 안타까웠지만 도통 영호가 아니면 회사 직원 중 중국과의 큰 무역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었다. 콩나물을 다듬던 정은이 10시 반이 된 시계를 보며 한숨을 푹 쉬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물 마시러 나온 은하가 정은에게 물었다. 아니, 아빠가 계속 늦네. 일이 잘 안 돼? 은하가 정은을 보았다. 아니, 너무 잘 돼서 탈이지. 그게 걱정이야? 아빠 몸 상할까봐 그러지. 보약 좀 해드려. 그럴까? 너는 학교 생활은 어때? 중학교 때와는 다르지? 그럼 어디 고딩을 중딩과 비교를 해? 아이고 그러셔요. 여전히 수의사가 되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당연하지. 나 꼭 한국대 수의학과 갈 거라니까. 은하는 순간 김준서가 은하에게 꿈이 있어 좋겠다고 했던 어린 얼굴이 떠올라 피식 웃었다. 우리 은하 정말 장해. 엄마 딸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기특하고 대견해. 엄마, 응? 엄마, 왜? 아니, 그때 그 아이 생각나? 김준서? 갑자기 왜? 걔 한국에 왔을까? 그거야 모르지. 왜? 아니, 가끔 걔가 생각이 나. 그때 충격이 아직 남았나? 엄마는 네가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잊긴 어떻게 잊어. 미쓰리 누나는 미국에 온 지 10년이 되었어도 아직까지 외국인을 만나면 입이 얼어 준서가 같이 가주지 않으면 혼자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또 준서가 미국에 온 후 유일하게 집안에서 속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미쓰리 뿐이었다. 늦네. 그간 준서는 미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고 아니 안 했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겼었다. 모든 스포츠에 만능이었고 합기도 또한 수준급이었지만 학교와 모든 학원에서 문제적 아이로 낙인 찍힌 준서는 동양계 친구들이 섞인 흑인 친구들과 어울려 힙합 춤을 추고 다녔다. 미쓰리는 그렇게 똑똑하던 준서가 미국에 와서 아니 그날 이후 공부를 하지 않고 방황하는 것이 마음 아팠다. 주한도 지쳐 이제 더 이상 준서에게 애정어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영재 소리를 듣던 준서가 미국에 와서는 낙제생이 되었다. 혹시나 준서가 오지 않았을까 해서 이번에도 낙제를 하면 준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지경이었다. 미쓰리가 혹시나 준서가 오지 않을까 해서 문 밖에서 기다려보려고 육중한 현관문을 밀고 나오자 오토바이 소리와 아이들이 내지르는 소리가 요란하더니 오토바이 서너 대가 집 앞에 섰다. 붕붕붕붕. 헤이 미쓰리 누나. 부릉부릉부릉. 날씨가 춥네요. 부릉부릉부릉부릉. 미쓰리 누나 어디 가요? 그래. 눈살을 찌푸리는 미쓰리에게 준서의 흑인 친구들은 아는 척을 해댔지만 도무지 친해질 수 없는 아이들이었다.
미쓰리는 준서의 친구들에게 썩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니들은 뭣도 좋지만 추운데 오토바이 타고 감기 걸리면 더 좋냐? 준서는 미쓰리 누나의 투정어린 악담이 재미있어서 웃었다. 커갈수록 단정한 이목구비가 조각처럼 잘생긴 준서는 갈색으로 염색한 웨이브 머리를 묶었는데 빠져들 것 같은 진하고 깊은 갈색 눈과 잘 어울렸다. 그렇게 됐어 누나. 가자. 훤칠하게 큰 준서는 미쓰리 남자친구처럼 미쓰리의 어깨를 감싸 안고 걸었다. 준서는 다른 가족들 모르게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누나와 대형 마트에 함께 가주는 마음은 여전히 착한 준서였다. 준서는 이번에도 낙제를 면하지 못했고 감점 또한 많은 데다 수업 태도 불량으로 매일 1시간씩 한 달간 상담 선생님께 상담을 받아 점수가 채워져야만 2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준서도 어쩌다 보니까 불량 친구들과 어울렸지만 사실 준서의 마음을 보듬어줄 사랑이 그리운 아이였다. 주아는 미국에 와서 신화홀딩스를 처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크고 튼튼한 회사로 키웠다. 그만큼 가정엔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그날 이후 밖으로 도는 준서에게는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였다. 준서는 낙제점을 받을 때마다 낙제점보다 주안의 무서운 얼굴을 대하는 것이 힘이 들었다. 준서는 7살 그날 이후 어른들을 믿지 않았다. 준서는 늘 그랬던 것처럼 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네, 저 1학년 김준서인데요. 어서 오게 준서군. 나는 마이클이라고 하네. 거기 앉게. 준서는 상담실에 자주 온 터라 평소처럼 테이블에 가방을 올리고 의자에 털썩 소리를 내며 앉았다. 우리는 4시부터 5시까지 매일 한 달간 상담을 하게 될 걸세. 마이클 선생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준서에게 상냥한 목소리로 설명을 해주었다. 그리고는 마이클은 보던 책을 이어보는 거였다. 준서는 마이클이 준서를 올바른 길로 이끈답시고 호구조사부터 시작할 것이고 그 후에는 길고 긴 설교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거기에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상담실에 들어왔는데 준서의 예상은 빗나갔다. 준서에게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며 상담을 진행해야 할 마이클은 10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20분이 지났을 때쯤엔 어지간히 참을성이 많은 준서도 좀이 쑤셨다. 뭐야? 상담하러 왔는데 왜 계속 책만 보고 있는 거야?